마인드풀 이팅을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식가처럼 먹는 방법이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괴로움을 겪는 분들일수록 이렇게 미식가처럼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마치 내가 흑백 요리사의 심사위원이 된 것처럼 상상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레몬을 떠올리면 침이 고이듯이 음식을 먹기 전 바라보고 향을 맡고 심지어는 음식에 대한 생각을 할 때부터 소화는 시작됩니다. 소화액이 분비되고 위장은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식사 감각에 집중하지 않고 먹는 것은 소화의 이런 중요한 과정이 생략된 것과도 같습니다. 마치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대부분 식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이 음식이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인가? 이걸 먹으면 또 체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식사 시간 자체가 괴롭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기도 전부터 긴장을 하고 이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부교감신경을 억제시켜 실제로 위장운동을 저해시킵니다. 입에 음식을 넣어도 음식의 맛과 식감을 음미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먹는 행위 자체가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소화불량이 있다고 해서 먹는 즐거움을 포기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음미하며 먹는 습관, 즉 먹는 즐거움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소화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먹는 방식을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합니다. 마인드풀 이팅은 마인드풀니스라는 명상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먹는 순간 나의 모든 감각에 집중해서 오로지 먹는다는 행위 그 자체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명상하듯이 밥을 먹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먹기 전에는 음식의 색깔과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고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맛이 날지 생각해 봅니다. 음식의 향도 천천히 맡아봅니다. 입에 음식을 넣으면 식감을 느끼고 씹는 과정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마인드풀 이팅을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식가처럼 먹는 방법이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괴로움을 겪는 분들일수록 이렇게 미식가처럼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마치 내가 흑백 요리사의 심사위원이 된 것처럼 상상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반대로 이런 마인드풀 이팅에 정반대되는 식사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TV를 보면서 밥을 먹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는 것, 시끄럽고 불편한 곳, 긴장되는 상황에서 밥을 먹는 것, 음식의 맛을 제대로 음미하지 않고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입에 쑤셔 넣거나 폭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소화불량을 유발하고 장, 뇌축의 소통을 방해하는 나쁜 식사 습관들입니다. 마인드풀 이팅이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소화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입에 음식을 넣는 순간? 아니면 목구멍으로 삼키는 순간? 아닙니다. 우리가 레몬을 떠올리면 침이 고이듯이 음식을 먹기 전 바라보고 향을 맡고 심지어는 음식에 대한 생각을 할 때부터 소화는 시작됩니다. 소화액이 분비되고 위장은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식사 감각에 집중하지 않고 먹는 것은 소화의 이런 중요한 과정이 생략된 것과도 같습니다. 마치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음식을 먹기 전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시각, 후각 등의 자극에 집중할 때 장신경계가 잘 활성화됩니다. 자율신경계와 장신경계가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대충 먹어도 장신경계의 신호 전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지만 이런 조절 기능이 약한 사람은 이런 반응이 원활하게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감각에 집중해서 천천히 하는 식사는 장신경계의 활성화가 잘 나타나도록 돕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음식을 입에 넣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과정에서 침 분비가 촉진되고 음식이 잘게 부서지므로 소화 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표면적도 커집니다. 마인드풀 이팅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되찾고 소화기관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즉, 교감신경의 긴장 반응은 줄어들고 부교감신경의 휴식 소화 반응은 강화됩니다. 마인드풀 이팅은
장, 뇌축의 소통을 통해 적당량의 음식을 먹게 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우리가 신체 감각에 집중한 상태에서 식사를 할 때 내장 감각에 대한 뇌의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즉, 배고픔이나 포만감 같은 위장관에서 오는 신호를 더 잘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과식을 예방하고 적절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풀 이팅은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음식을 매번 과식하고 후회를 하는 사람, 스트레스나 감정 상태에 의한 폭식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인드풀 이팅을 하는 법을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안한 자세로 앉아 식사 전에 심호흡을 몇 번 해줍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준비를 합니다. TV는 끄고 핸드폰은 내려놓고 음식에만 집중할 준비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음식을 먹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 음식을 만들어주신 분, 재료를 길러주신 분, 이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자, 세 번째, 음식을 눈으로 자세히 관찰합니다. 이 과정도 소화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색깔, 모양, 크기 등을 유심히 바라보고 냄새도 음미해봅니다. 네 번째, 본격적으로 씹기 전에 음식이 입에 들어오면 입안에서 굴러봅니다. 음식의 질감과 온도를 잘 느껴보는 거죠. 그 다음, 천천히 꼭꼭 씹습니다. 씹을 때 이에서 느껴지는 촉감, 씹는 느낌을 잘 느끼면서 최소 20번 이상 씹어봅니다. 여섯 번째, 씹을 때 느껴지는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합니다.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등 다양한 맛을 찾아봅니다. 먹는 동안 다른 생각이 나서 집중이 흐트러지면 다시 먹는 행위 자체로 주의를 돌립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느껴지는 감각과 나의 감정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일곱 번째, 적당히 포만감을 느끼면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배가 10%에서 80% 정도 찼다고 느껴질 때가 적당합니다. 이런 마인드풀 이팅은 단순히 먹는 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장, 뇌축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먹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먹는 순간이 더 이상 불안과 걱정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고 어느새 내 몸도 음식을 더 잘 소화시키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